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현장 답사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평양성, 안시성, 요동성, 비사성 등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북경에 그 일주일간 그 답사를 했어요. 북경의 여기저기를 다 다녔습니다. 뭐 이쪽에 당산 일대도 갔다 왔고요. 북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조백화를 건너가지고 당산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게 당산에서 다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탁주도 저희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경의 그 북쪽으로 이게 연경구입니다. 여기 연경구. 연경구에 그 관청수구라는 그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두 번째로 큰 물입니다. 여기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북경의 제1 수고, 가장 큰 수고인데요. 북경 일대에 그 요순 임금 시기에 그 공공을 그 유름으로 유배 보내 가지고 그 북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그 기록돼 있지요. 그 바로 공공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물에 잠겼습니다. 예, 저희가 이 사전에 그거를 알고 갔고요. 여기 미룬수고 안에 세 개의 이 그러니까 고조선 성들이에요. 고조선 성들이 이렇게 그 세 개가 물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그 바다 같은, 둘레가 200km나 되는 그런 엄청난 미룬수고로 저희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비를 찍고, 미룬수고도 저희가 촬영을 다 했어요. 미룬수고에 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백단촌을 치고 이제 드디어 평양성을 향해서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비를 찍고 백단촌, 여기가 이게 백단촌이에요. 여기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 이 지점이 바로 백단촌입니다. 내비가 여기까지 안내를 하는 거예요.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저희가 황당해가지고요. 이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대도시로 변해버렸죠. 보시면 뭐 건물, 빌딩들이 그냥 다 들어차 있어요. 자, 대도시로 변한 미룬수고 남쪽의 백단촌. 이게 백단총이 흰백자의 이게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박달나무는 그 양재자라고요. 백도 박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달, 박달, 백단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달촌에 간 거예요. 배달촌에 이게 바로 왕엄성이 있었던 곳이죠. 그 왕엄성은 어디가 있어요? 왕엄성 찾을 수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들. 예, 이게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요, 여기서 이게 이제 거의 포기를 했어요. 이게 평양성 못 찾고 이제 또 가야 되나? 이러고 이제 있는데, 식당 여직원한테 이 그 단주고성, 미룬고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기가 들어본 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비에 쳐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단주고성 위치가. 그런데 마침 여기 이제 택시 기사들이 내비가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 내비에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 택시 기사들이 치니까 딱 그 고성 유지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요 불과 800m 지점에 이 미른고성, 단주고성, 평양성, 장안성이라고도 했죠. 그게 여기 800m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거기를 찾았던 겁니다. 빌딩 숲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미룬수고가 이 둘레가 2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북경 제1의 그 수고고요. 이 표충수를 북경 사람들이 다 마셔요. 이게 없으면 북경에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도 당연히 미룬 수고 근처에 사람이 몰려 살았겠지요. 저희가 관청수고도 가보니까 관청수고에 다 근처에서 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염제와 황제가 전쟁을 한 곳도 거기 그쪽 관청수고 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했던 탕록도 다 그쪽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고가 이 미룬 수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룬 수고에서요, 이렇게 미룬 수고에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미룬 수고에 여기로 이렇게 백화가 흘러나오죠. 이 백화가 바로 중원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폐수였던 거예요. 폐수.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미룬 속으로 또 들어갔고요. 조화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두 개가 합쳐져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조백화가 되는 겁니다. 이 백화가 바로 박다는 뜻의 폐수. 폐수는 배수라 발음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박수고요. 이게 박수의 그 폐수의 평양성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여기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평양성이 이렇게 폐수에 딱 임해서 이 평양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장안소구라는 지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백단촌을 내비를 찍고 갔다 여기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여기 있는 성 유지를 못 찾고 갈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물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드디어 여기서 고성 유지 약 한 10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이쪽 북경에서요, 이 미룬성을 경유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 사신단이 여기를 지나간 겁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미룬수구에 여기가 이 댐으로 막혀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 댐이 이제 옛날에 뻥 뚫렸기 때문에 이 백화가 물이 엄청 이게 심하게 물줄기가 이렇게 여기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산악지대 아니 이쪽 지역은 막 여기도 산악이었어요. 여기도 백단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제 피해가는 거죠. 두 군데로 갈라진 거죠. 이 산에다가 이 굴곡을 따라서 쌓은 성이 바로 평양성입니다. 다는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여기 이쯤 지나가면서 일야 구도하기를 쓴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같은 강을 9번 건넜다라는 이 험난한, 그래서 험난한 물줄기, 그래서 험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양성을. 그리고 이 밑에 조백화, 그러니까 고수전쟁 때 수나라군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러다가 이제 을지문덕의 시를 받고는 이제 우중문 옥문술이 속았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진영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냥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이때는 이쪽 지역이 다 물줄기가 엄청나게 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살수의 살수, 햇살할 때 살자예요. 무슨 사람 죽이는 살자가 아니고 박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백수, 박수, 폐수, 살수, 여기서 바로 30만 대군이 그냥 수장된 거죠. 그래서 평양성은 저희가 이게 백화가 폐수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장안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이 두 개가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성 동쪽, 이게 바로 평양성 동쪽이고요. 이게 단성 서쪽이라는 지명이 다 있어요. 여기에 지명이 있고, 여기에는 딱
요 정도의 성이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요만큼도 아니에요. 거의 뭐 한 10m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에 장안속으로 써져 있잖아요. 장안성이죠. 그러니까 평양성이 장안성이에요. 신당서 고구려조에 보면은 그 나라 고구려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은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그 장안성이 있어요. 근데 평양성 그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보면은 평양성이 있는데 장안성을 축조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안성이 어디 딴 데서 축조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평양성 옆에다가 별도로 장안성을 다시 쌓은 거예요. 한나라 시대에 여기가 낙랑군입니다. 낙랑군이고 장안에서 이거 미룬구예요. 미룬구. 그 중원의 장안 이것도 이 장안하고 장안서옥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고조선이 바로 시안에 도읍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주해 온 거예요. 오천리 밖에 있다. 산의 굴곡을 따라 외성을 쌓았으며 남쪽이 폐수와 연해 있다. 남의 폐수. 물가 이쪽에 폐수 완전히 다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그 조백화가 이 밑에 그러니까 조백화죠. 조백화를 그 폐수라고 비정하면서도 평양성은 엉뚱한 난화에다가 비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엉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폐수가 조백화라고 했으면은 평양성도 조백화에서 찾아야죠. 조백화나 그 상류 조화나 백화에서. 그러니까 동천왕이 그 천도한 평양성은 고조선의 왕엄성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고조선 왕엄성이에요. 여기가 원래가 왕엄성인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이 성을 차지해가지고 평양성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장안성까지 더 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이 정도 사이즈다 이거죠. 근데 그 저희가 보니까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서에 보면은 육리라고 돼 있어요. 육리 2.4km. 예. 동서 길이가 2.4km다라고 돼 있어요. 자, 미룬구 남쪽에 저희가 그래서요. 이제 평양성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성들 찾는 거는 쉽죠. 그래서 미룬구를 바이두에서 미룬구를 치니까요. 그 남쪽에 안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룬구의 역사를 보면요. 아주 미룬구 역사가 오래됐는데 6,000년 전에 그 설산 문화 유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신석기 문명이 이제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우 시기, 그러니까 요순 임금 시기에 여기 유릉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기 오제봉기에 기록되기를 순임금이 공공씨를 나중에 홍씨가 됩니다. 남양홍씨, 우리나라 남양홍씨들 이게 한반도로 이주해 온 거예요. 순임금이 그 요임금한테 청해서 공공을 유릉에 유배 보내죠. 그래서 이제 공공씨의 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약 4,100년 전 그 성이에요. 북경 역사상 최초의 고성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 우리가 BC 2333년으로 알고 있지요. 그 시기, 그 유사한 시기에 바로 공공성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서주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춘추 전국 시대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어양군이라고 여기 돼 있고요. 진계가 공격을 해가지고 연나라가 여기에다 5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여기는 어양군에 속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양군이 어디 있는가도 알 수 있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538년에 여기 중요한 건요. 미룬 538년이요. 여기에 기록이 보면 미룬, 요양, 백단, 안시 안시가 있지요. 여기에 안시 등의 그 8현이 어양현에 소속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북제 시대에는
이게 이제 어양을 패해가지고 미룬으로 편입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시면 이게 토운을 폐하고 안시에 편입시켰다. 안시현이 나오죠. 한서 지리지에도 안시현이 바로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안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미룬구 남쪽. 자, 다시 그걸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요. 백화가 이렇게 내려오지요. 미룬수구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일부만 캡처했어요. 백화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조화가 이렇게 조선화라고 하죠. 여기서 합류해가지고 조백화가 됩니다. 여기가 평양성이라고 그랬지. 아까 말씀드렸죠. 평양성하고 이렇게 안시가 여기에 여기 안시. 아까 찾았던 거기가. 요 조백화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게 폐수입니다. 안시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시성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대요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백화가 돼서 가는 겁니다. 조백화가 대요수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헷갈리기 좋죠.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게 소요수입니다. 요수. 이게 소요수예요. 조백화가 대요수입니다. 대요수. 대요수이면서 조백화가 바로 폐수예요. 폐수. 이게 폐수예요. 그러니까 폐수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폐수입니다. 이게. 예. 자, 안시성의 위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이 당지산에 왔다고 합니다. 당난할 때 당자에다가 손가락지 산입니다. 그러니까 북경 순위의 당지산은 바로 이세민이 동정, 즉 고구려 정벌을 할 때 직접 봉해줬던 촌락 이름이라는 거예요. 북경 순위 당지산은 이세민이 고구려 정벌 시에 붙인 마을 이름이다라고 이게 기록이 나와요. 중원의 학자들이 다 속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당지산을 딱 여러분들 바이두에서 당지산을 치시면요. 바로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당왕이 누굽니까? 바로 당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태종도 황제를 부르지 않고 당왕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동이족이 기록한 것 같아요. 당왕이 군사 서무공에게 앞에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성 전투를 끝내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평양성으로 이제 진군하는 거예요. 이 진군은 까마득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이제 그 당태종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저 산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서무공이 보니까 자기가 알 턱이 없잖아요. 자기도 처음 와본 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군사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당 황제가 바로 이게 당이잖아요.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당자에다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손가락 지자를 쓰고 당지산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당태종이가 당지산? 당지산 좋아요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연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걸 찾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반군 두목 영계소문이가 서산 남측을 불법 점거했다. 서산 할 때는 이 서자 씁니다. 남측을 불법 점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으며 여러 번 반군을 이끌고 당왕을 추살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영계소문이 무슨 반군 두목입니까? 반군 두목은 고구려 대망리지죠. 영계소문을 갖다가 이 갈소문이라고 중원에서 불렀습니다. 영계소문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중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계소문이라는 사람이 한민족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약한 영유항을 그냥 죽여버리고 보정항을 이제 왕위로 올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서산이라는 것도요, 이게 바로 그 안시성 근처예요. 그 안시성 근처에 이제 연개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를 연개소문이 도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왜 갑자기 여기 등장하겠어요? 바로 이 당지산이 바로 안시성이었다는 거죠. 당태종이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시성이잖아요. 안시성에서 이제 양만춘한테 그 맥궁에 그냥 화살에 눈을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왕을 추살하려 했다라고 기록한 거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시성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 조백화 동쪽에 있는 그 안시성이라는 걸 아시죠? 자, 당지산에요. 안시성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 당지산에 이게 바로 이게 당지산. 당지산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으로 이게 강이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강이 흐르니까 이게 뻘지대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 당나라 대군이 여기서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큰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당나라 대군이 굶주리고 갈증이 이제 여름에도 막 갈증이 심했는데 이제 성하나죠. 아주 그냥 한여름이라는 거죠. 대군이 기갈, 그러니까 백만대군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죠. 예, 삼국사기에는 뭐 백만대군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100만 대군 이상으로 쳐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몇만이 안 가서 졌다 이런 소리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2마리 두꺼비를 잡아가지고 죽인 후에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전설이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연개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소설과 경극이 대유행을 했어요. 연개소문의 비도, 그러니까 망리지, 비도, 대전. 그래서 그 연개소문에 그 날아다니는 칼, 요거는 바로 경극. 수많은 소설의 그 무협 소설에 이게 날아다니는 칼 비도는 그 연개소문 칼이 여기서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연개소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시에 당지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까 당산이 바로 요동성이라고 했잖아요. 요동성을 친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소리 뭡니까? 바로 평양성이 이 북쪽에 있다는 거고, 이 평양성으로 가려면 여기 안시성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당지산 풍경구. 앞에 당지산 촌이 있어요. 이건 다 당태종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죠. 여기 침략하러 온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가지고 이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그 연개소문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기계가 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쪽 지역에 이 강, 이쪽으로 강이 또 흐릅니다. 이렇게 요 밑에 쪽으로 안 보이는데요. 그 강이 소수맥이 살던 강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수맥이 바로 여기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백화예요. 저희가 조백화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여기 당지산입니다. 당지산. 당지산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었겠죠. 성이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당나라 대군이 여기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토성을 쌓다가 결국은 토성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수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대군이 그냥 막 먹어대는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막 목이 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친 겁니다. 더구나 당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거의 생사를 헤매면서 이제 도망친 겁니다. 이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서 그 조백화에서 뱃놀이 하는 사람들, 여기 저희 일행도요, 여기 이렇게 배를 탔어요. 저도 탔고 돈을 받더라고요. 여기서는 가까워 보이죠? 이게 사진상으로 찍은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는 배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일 정도니까요. 한 10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엄청 큰 강입니다. 이게 여기를 건너온다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더구나 고구려군들이 이쪽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너옵니까?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선인들이 여기서 치열하게 전쟁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도요, 여기가 그 요동성이고 여기가 조백화가 페이스고 다 설명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예,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요동성이 위치한 당산, 이 바로 당산에 바로 요동성이 있었어요. 이 동그라미 친 것만큼 요동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산의 지명의 유래를 보면요, 당산은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동정시에 주둔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갔대. 그냥 여기를 왜 지나갑니까? 여기 노영현 이쪽만 지나면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바닷가에만 그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 당태종이 여기 이게 나나거든요. 이 나나를 왜 건너가요? 여기는 사람이, 여기 영평부성이 있거든요. 노령현에 요쯤 있을 겁니다. 영평부성. 여기 창녀에 창녀. 창녀를 왜 건너갑니까? 당태종이 바보입니까? 여기부터는 엄중한 산악인데 백만대군이 여기를 지나간다고요? 고구려 지금 뭐 요하 동쪽 또는 그 북한 평양까지 쳐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여기 조백화가 고구려하고 이 경계 국경인 폐수인데 뭐하러 여기를 건너갑니까? 여기는 풍요로운 평야지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산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북쪽에는 사람 들어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험준한 산악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산에서 여기 이런 데 살았다고요? 평양성이 뭐 여기쯤 있다고요? 그래갖고 뭐 어떤 분은 뭐 여기에 육군이 여기서 공격을 하고, 육군이 대개 다 유주, 즉 여기 북경에서 모이죠. 유주나 탁군이 바로 그 밑에예요. 개성도 그 밑에예요. 개성이 북경의 그 서남 쪽에 있어요. 여기서 모여가지고 항상 이 요택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요동성을 쳐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은 요동성 점령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요동성 점령에 성공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왜냐하면 평양성이 여기 이쪽 조백화의 상류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가 바로 안시성이 있었던 거예요. 요동성에서 안시성까지 한 8, 9일 걸릴 겁니다. 걸어서 천천히 여유있게 간 거예요. 니들이 어디 가겠어. 이제 도관에 등지다. 요동성을 다 먹었으니까. 지금 이 당태종의 그 정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당산시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중원의 딜레마죠. 당태종이 위대한 황제라고 했는데 기념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산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양성을 배를 타고 올라갈 때는 항상 이 거쳐가야 되는 성이 바로 비사성이다 라고 자치통감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사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요택을 건널 때요, 비사성으로 마주치지 않고 이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장량이가 수군으로 이렇게 비사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평양성과 안시성, 요동성, 비사성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